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지금 아이폰 15, 15 프로 맥스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특히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사시려는 분들과 아이폰 15 프로를 사시는 분들이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3배 줌을 사야 되냐 5배 줌을 사야 되냐인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망원 렌즈의 목적은 단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상이나 카메라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해 본 사람들끼리는 쉽게 설명이 되지만 애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3배 줌, 5배 줌이 확대하는 기능이 있다 외까지 설명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망원 렌즈에는 매우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배경 압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갔을 때 기념 사진을 남기는 데에는 광각 렌즈보다 망원 렌즈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신가요? 특히 어떠한 기념 사진이냐면 여기 지금 13mm 렌즈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게 주인공이 있고 여기 전체 풍경을 남기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뉘앙스나 풍경을 남기는 데는 당연히 광각 렌즈가 맞습니다. 근데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요. 여행 가서 찍는 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여행 가면 그곳에 간 느낌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면 에펠탑을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mm 광각 렌즈로 찍으면 엄청 넓게 찍을 수 있잖아요. 풍경이나 여행 사진은 항상 넓게 찍어서 그곳에 있는 걸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요 에펠탑 사진을 13mm나 24mm 광각 렌즈로 찍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내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나와 에펠탑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카메라 앵글에 보면 이렇게 내가 있고 에펠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막 땅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인 뉘앙스를 찍는 데에는 괜찮은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데 좋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목적이 나랑 에펠탑이 둘 다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광각으로 안 되고 망원 렌즈로 갈수록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망원에는 배경 압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원하는 피사체가 있어요. 에펠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배경에 있는 피사체와 앞에 있는 피사체 사이의 간격이 매우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중계 보시면 꼭 투수가 여기 이렇게 와인드업하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이가 엄청 가까워 보이죠. 엄청 가까워 보입니다. 나도 던지면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멀어요. 엄청. 일반인들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공이 나가지도 않죠. 시구 하시는 연예인들 엄청 아리랑 볼로 45도로 던지시거나 닿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투수와 타자가 엄청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요 배경 압축 효과 때문입니다. 그 야구장에 가시면 카메라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이렇게 있고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엄청 큰 망원 렌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압축 효과라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피사체와 뒤에 있는 피사체가 둘 다 잘 보이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아까 에펠탑 사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에펠탑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크게 하고 싶으시면 어떡하냐면 13mm나 24mm가 아니라 프로맥스에 있는 5배 망원 줌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화면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에펠탑도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괜찮죠?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실제 찍은 겁니다. 요게 거리가 멀리 있지만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배경 압축 효과 등등의 효과 그리고 화각이 좁아지잖아요.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서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것과 내가 굉장히 가깝게 둘 다 잘 보이게 나옵니다. 단 문제가 있죠. 왜냐면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앞에 초점이 맞으면 뒤에는 흐려지죠. 이렇게 우리 인물 사진 모드 있잖아요. 이게 뿌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망원으로 찍으실 때 두 가지로 조정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F 값이라는 게 카메라에는 있거든요. 이게 조리개 값인데 2.8이잖아요. F 값을 아이폰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높입니다. 한 15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시면 앞에 있는 나와 뒤에 있는 에펠탑 사이에 심도가 넓어져 가지고 이 흐려지는 게 좀 덜하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완전 쨍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오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도를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이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폰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사람, 에펠탑 이렇게 있잖아요. 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요 두 개의 심도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이제 망원 렌즈로 찍으실 때에는 요 거리를 좀 뒤로 가신 다음에 찍으시면 사진에는 실제로 사람과 에펠탑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일반 표준 렌즈로 찍을 때는 아이폰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에펠탑이 저기 엄청 막 100m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서봐 이렇게 말 들을 정도로 찍어도 되는데, 망원 렌즈로 여기서 바꿔서 찍으면 일반 렌즈로는 요만큼 나오던 게 망원 렌즈로 찍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뒤로 가야 됩니다. 발 줌아웃을 해야 되죠. 찍는 사람이 뒤로 한참 물러나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요 둘 사이의 심도 간극도 줄어들어서 뒤에 흐려지는 것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매우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됐을까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다닐 때에도 24mm로 넓게 이렇게 화각을 두고 찍긴 하지만, 어떤 곳에 특정한 랜드마크나 뷰포인트에서 보이고 싶다 싶을 때에는 저도 120mm나 뭐 70mm, 85mm 망원 렌즈로 찍습니다. 대신에 찍을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사진이 안 들어오니까. 후쿠오카 가시면 건담이 있죠. 건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요만한데 이 건담이랑 사람이랑 같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원을 잡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120mm죠. 아이폰 15 프로는 77mm입니다. 근데 이게 미리 수가 크면 클수록 배경 압축 효과가 높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5배의 줌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찍으시냐면, 일단은 아이폰을 켜서 5배의 줌을 맞추시고, 건담이 엄청 크잖아요. 일행한테 서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건담이 허리부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 더 앞으로 더 와. 그래서 막 땡겨 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건담이 전신이 다 나올 때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죠. 원래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이 화각만 바꾸고, 화각만 13mm 했다가 24mm 했다가 뭐 120mm 했다가 해서 다 잘 나오면 사진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배울 일도 없고, 물론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발줌도 하고, 사람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밀면서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 겁니다. 건담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밀 수가 없잖아요. 에펠탑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초점 F값, 특히 조리개 값이 중요한데요. F값도 나중에 조정하실 수 있으니까 F값을 최대한 높이시거나. 근데 이 조리개 값 있잖아요. 조리개 값을 통해서 심도도 조절하지만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너무 높이면 사진이 선명해지고 엄청 쨍해져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막 15까지 높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최대 개방이라고 해서 F값을 제일 낮게 만드셔야 되는 한계가 있고, 이건 카메라를 뭐 기본이라도 조금 배우셔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좀 낮에 쨍할 때 있잖아요. 엄청 밝을 때, 낮에 저기 에펠탑 보러 가시거나 건담 보러 가실 때에는 F값을 다 조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심도를 깊게 하시고, 심도를 깊게 한다 그러거든요. 앞뒤가 덜 흐려지는 거를 그렇게 하시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이폰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ISO라고 해서 요거 억제 능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서 뭐 사실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조리개에 대한 내용만 조금 아신다면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내 얼굴도 잘 나오고 저 뒤에 그 포인트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모든 게 다 잘 나오는 사진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원 렌즈의 활용 자체를 단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여행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용도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번에 5배 줌이 들어간 프로 맥스를 사실 건지 3배 줌이 들어간 프로를 사실 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3배 줌이 조금 극적이진 않아요. 뭐 14 프로 쓸 때는 극적으로 잘 썼는데요. 쓰다 보니까 또 일반 제가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85mm까지는 줌망원 정도 들어가고, 여친 렌즈니까 120mm는 넘어서 보통 200mm는 써야 망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도를 주로 쓰진 않습니다. 아이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질이 좋죠. 그래서 안에 뭐 4800마소 센서가 있다고 하는데, 요게 판형이 이렇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크지 않습니다. 풀프레임 DSLR이 요만하다고 하면 AFC는 요만하고 뭐 마이크로 포 서드는 요만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앞뒤 배경 흐림, 심도가 약합니다. 근데 아이폰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뒷 배경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카메라에서는 120mm나 200mm를 가지고 여행사진 남긴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판형 자체가 작은 아이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망원으로 찍는 용도가 단지 확대하고 멀리 있는 것을 땡겨 찍는 용도만이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번 더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